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권리금 계약이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는 컨설팅 대표고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피고인 B는 A의 컨설팅 회사 직원이고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C는 종전 임차인이고 임차인 D는 신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 E가 있습니다. 인정사실은 성남시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어린이집의 종전 임차인 C와 신규 임차인 D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인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C는 E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D는 C로부터 위 어린이집을 양수받아 그 자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D는 임대인 E와 임대차 보증금 7천만 원, 차임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중개보수에 관해서는 거래가액의 컨설팅 수수료로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아울러 D는 같은 날 C와 위 어린이집에 관하여 권리금 1,900만 원에 영업 양수하는 내용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1심 판결은 피고인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입니다. 피고 측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장을 펼쳤는데 모든 주장이 반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2주장과 제3주장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제2주장은 설령 위 컨설팅 계약이 권리금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권리금 계약의 중개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의 범위에 속한다. 이에 대한 반박은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및 그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구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대법원 판결을 들어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권리금 계약을 중개한 보수로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보수의 한도액을 초과한 보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라 함은 제3조는 아래에 나와 있는데 다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권리 득실 변경 시 권리금이 수반되는데 권리 득실 변경은 중개이고 그에 따르는 권리금 계약은 중개가 아니라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 부동산중개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 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지막에 같은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인데 기존 대법원 입장은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가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 임대차 중개 업무를 해오던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판결이고 반대로 행정사 입장에서는 기존 법률의 빈틈을 잘 파고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주장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인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먼저 피고 주장은 설령 권리금 계약의 중개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결합하여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주장한다. 이에 대한 반박은
비록 권리금 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가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첫 번째 임대차 계약서의 당사자는 임대인 E와 신규 임차인 D이고 컨설팅 계약서의 당사자는 종전 임차인 C와 신규 임차인 D로 그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점. 두 번째, 따라서 컨설팅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닌 임대인 E와 임대차 계약서의 당사자가 아닌 종전 임차인 C의 경우 반드시 컨설팅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전체로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가지는 계약으로 취급될 필요가 없고 다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세 번째, 임대차 계약과 컨설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실질적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정사가 같은 날 같은 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혹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좀 용어가 어려운데 결론은 임대차 계약과 컨설팅 계약이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한 내용인데요. 권리금 계약과 신규 임대차 계약 각 주체들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종전 임차인 C, 신규 임차인 D, 임대인 E가 있고 각 계약 주체들의 목적은 먼저 임대인 E는 C, D 무관하게 임대차 상태를 유지하는 게 되겠고 종전 임차인 C는 권리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게 목적이고 신규 임차인 D는 권리금을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을 개시하는 게 목적입니다. 모든 주체들의 목적이 달성되려면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과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신규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완성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일 둘 중 하나의 계약만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계약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은 현실과는 다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임차인들 사이에서 권리금 협의, 그리고 양수양도 조건 조정 등 중개는 공인중개사가 다 하고 그에 수반하는 권리금 계약은 행정사가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행정사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있으나 이 판결에 동의하는 공인중개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마치 공인중개사가 행정사에게 결제받는 느낌이며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반쪽짜리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향후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물론 행정사 자격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재판부가 원하는 게 이런 대혼돈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